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 노드럭스 TV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김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는 순수 비영리 단체로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 혹은 마약 위험국으로 불리고 있는 이 시점에 미연에 우리 교육으로 인해서 마약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모였는 순수 비영리 박민호 총장님 이하 많은 우리 임직원들이 열심히 또 홍보도 하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귀하신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마약범죄협회 공동회장 겸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부산 경상대의 경찰 탐정과 교수로 역임하고 계시고 경찰대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석과장, 형사과장으로 25년 경찰 재직하신 우리 이노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자, 우리 오늘 이노균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 노드로스 TV에 참 해주실 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직에서 마약에 있는 마약 사범들 그리고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옛날에 일화를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예. 제가 그 옛날에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할 때 네네.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네. 유치장 근무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네. 어젯밤 12시에 밤 12시에 필로폰, 히로뽕이죠. 필로폰, 예, 필로폰. 히로뽕, 예. 1g을 투약한 범죄자를 잡아왔다. 1g. 자, 그러면 1g.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네. 모르는데 우리 그 필로폰의 치사량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치사량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좀 무서운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 측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뭐 의학적으로는 치사량은 얼마다 하는 건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예. 적정 투여량은 1회에 0.03g이 0.03g은 예. 약간 눈곱만큼 되겠네요. 그러니까 눈곱. 뭐 여러분 뭐 우리 요구르트 하나가 뭐 50g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1g이 엄청 작은데 그거에 33분의 1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그럼 눈곱보다 그러니까 더 정말 작겠네요. 눈곱보다 더 작은 그게 적정 투여량인데 1g을 맞았으니까 적정 투여량이 약 33배 정도를 투약한 거죠. 뭐 완전 도파민이 막 엄청나게 막 엄청난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돼 가지고 도저히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폭파 직전이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12시에 잡혀왔는데 12시에? 제가 아침에 7시에 보고를 받고 유치장을 바로 내려갔습니다. 네네. 내려갔더니 우리 유치장 간수 경찰관 근무자가 예. 3명이서 제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히로뽕 환자가 도입이 되면 이제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렇죠. 천하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넣어두는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탄 유리가 되어 있는데 못 이 깨도록. 친구가 방탄 유리를 깼습니다. 야. 완력으로 깨고 도저히 제압이 안 되고 다른 유치인들한테 피해가 가서 할 수 없이 이제 헬멧까지 씌우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승줄까지 채우고 예.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이 친구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한 명은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한 명은 오른쪽 어깨를 제압하고 거의 헐크 수준이네요. 네, 왼쪽 어깨를 제압하고 제가 내려갔는데도 이 친구가 이러니까 우리 경찰관 3명이서 뒤로 들쩍들쩍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슈퍼맨이죠. 슈퍼맨이 거의 헐크 수준이네요. 헐크 수준이네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약물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뇌가 다 녹아내리겠습니까, 그죠? 야, 제가 진짜 그래서 직접 보셨군요. 예. 직접 봤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그냥 뒀다가는 죽을 수도 죽죠. 있겠다. 죽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바로 119를 불러라. 그렇죠. 119를 부르고 부산대 응급실에 연락을 해서 필로폰 해독을 준비해라. 제가 연락을 해놓고 119에 실어서 부산대 응급실로 바로 보냈습니다. 이야, 보냈는데 대단하네. 금방 끝난 것이 아니고 응급실에서 해독한다고 한 일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서 또 20일 있었어요. 이야. 그리고는 이제 구치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실 마약이라는 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을 한다라는 거는 악마의 거래가 시작되는 거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딱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일단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
그러니까 내 어느 시점에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요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만약에 우리가 신흥국이다. 네. 혹은 마약의 위험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이제 뭐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을 하는 동향 예를 들어서 예, 예.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약이라든지 예, 이런 예. 거. 예. 보통 이제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 그렇죠. 마약 투약자가 있으면 예. 마약 이제 위험국 청정국이다. 이내 같으면 그렇죠. 청정국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마약 투약자 숫자, 제조, 뭐 판매, 투약한 네. 숫자를 총했을 때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는 마약 벌써 청정국을 넘어섰다. 그렇죠. 위험국이다. 측정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정도가 10만 명당 20명까지 가해서 분포의 어떤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넘어섰다. 우리가 마약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이 한 개도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부터 있었죠. 생활 마약부터 예.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물론 다 마약은 위험하죠. 다 예. 위험하죠. 예. 마약류에 예. 마약도 있고 뭐 대마도 있고 그리고 뭐 항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현재 많이 예. 하고 있는 약들이 예. 어떤 약이죠? 그게 바로 아무래도 필로폰이죠. 필로폰. 그리고 요즘은 필로폰이, 또 요즘은 펜타닐. 펜타민, 좀비약 펜타닐, 아주 예, MZ 펜타닐. 세대들이 맞습니다. 쓰고 예. 있는 좀비약, 펜타닐. 펜타닐. 필로폰, 펜타닐이 가장 많이 쓰고 위험하다. 예, 저는 사실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이게 마약 이 백서를 공부를 하고 이제 책을 보면 이 비슷비슷해 우리가 이제 의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예, 예. 펜타밀과 펜타닐이 있더라고요. 예. 그 펜타밀과 펜타닐을 막 찾아보니까 펜타민은 식욕 억제제, 나비약. 나비약. 그 약은 제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막 그게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저 그 얘기 많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마약 종류는 항정시적 마약 종류는 아니지만 예. 저도 이제 마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그게 약간의 향정신성 같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건데 예. 그걸 먹으면 일단 잠을 못 잡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이 온 세계를 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뇌를 마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마비를 시키니까 입이 마르고 그 제가 그거를 끊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마약을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필로폰, 히로뽕, 필로폰. 이게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많이 뭐 이게 좀 투약해 왔다. 뭐 이런 필로폰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필로폰 이름이 많습니다. 필로폰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로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아이스 이거를 전개시키면 아이스 뭐 혹은 또 얼음 결정 그렇죠. 또 스피드.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얘기해요. 빙두라 그러니까 저는 무슨 아이스크림 성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 빙두 이런 아주 말들이 많은 그런 이름이 많은 필로폰입니다. 언어가 많죠. 부르는 언어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필로폰을 처음 이 필로폰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정말 세상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는 우연히 발견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 필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893년도 같은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직전이죠. 네네. 1893년도에 도쿄 의대에 네네. 나가요시라는 어떤 그 학자죠. 교수가 네네. 감기약을 개발하다가 예. 우연히 이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 뭐 감기약 개발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거를 만일에 이제 먹어보니까 예. 각성 효과가 굉장한 거예요. 피로 회복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품으로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히로뽕이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처음에는 보니까 예. 이게 이 히로뽕 필로폰 이게 사실 그리스어로는 필로포네스라 그래서 노동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그게 있고 그 당시에는 이거를 커피처럼 마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약이라는 얘기를 모르고 모르고. 그리고 뭐 마황이라는 여기서 그냥 콧물 콧막힘 뭐 이런 데서 효과적인 감기약을 요즘 애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마약을 25년 했다가 사실 끊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뭐 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지금 그 인천의 모 정신병동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만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시작이 감기약이라고 합니다. 감기약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틀어놓고 환각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대마도 하고 필로폰도 하고 뭐 엑스터시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러면 필로폰이 이 히로뽕 필로폰 같은 말인데 메스앰페타민 같은 말인데 히로뽕 따로 필로폰 따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적인 그렇죠. 게 없어요. 네, 근데 네. 처음에 이 약을 감기약인지 모르고 마약인지 이렇게 각성제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양강장제처럼 잠도 안 오고 네. 또 뭐 힘도 세지고 지칠 줄도 모르고 모르고 네. 뭐 72시간 계속 노동을 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렇죠. 집중력.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 2차 대전 때 군인들한테 네네. 예, 이 연합국하고 그다음에 예. 그 공산국하고 싸울 때 예. 양국의 군사한테 히로뽕 성분을 살짝 섞어서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예, 막 보통 전쟁 나가면 뭐 24시간 48시간에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뭐 이게 생명을 뭐 굳이 오랫동안 살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쟁에 20시간 딱. 집어넣어가지고 소모제로 그런 어떤 나쁜 의도로 히로뽕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암암리에 조금 들어왔다 그렇게 대충 예. 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건 2차 누가 뭐 네. 공개적으로 갖고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2차 대전 때 예. 그렇게 오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일본 군들이 군수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예. 이제 자기들이 가져와서 사실 그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일본 군들이 마약을 재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가 만주나 이런 데 팔려고 했지만 사실 재배국에서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도 눈 네, 감고 예. 그래서 거기서 노동자들한테 이거를 먹여서 잠을 재우지 않고 노동을 사랑하니까 일을 시킬 수 있고. 재봉은 돌아간다 계속 돌아가게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라라는 참뭐 어떻게 보면 참 뭐 나쁜 의도로 그렇죠.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게 들고 있는 게 일본의 그 가미가제 가미가제 특공대. 특공대에도 이 히로뽕 히로뽕을 이걸 먹였죠. 예. 먹였다는 설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아주 소량을 먹여서 예. 뭐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미군 배에 그대로 장전을 던져서 추락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유발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일종의 예. 참 많이 그 나쁜 쪽으로 많이 의도가 뭐 본인들이 보면 좋은지 몰라도 인간 취급을 하는 거지 사실. 하긴 그렇죠? 그렇군요. 인간의 존엄성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런 맞습니다. 어떤 비인도적 처사로 봐야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히로뽕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로폰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파민이라든지 뭐 우리 몸에 뇌를 녹아내리는 건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g을 하신 그 마약 환자가 거의 헐크 슈퍼맨 수준으로 이렇게 막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히로뽕을 그러니까 좀 그렇다만 이 필로폰 메스앰페타임을 일본식 발음이 히로뽕이니까 예, 히로뽕인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진 않은데 느낌이 우리 이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막 기분 좋다하면 니 히로뽕 했나 이런 얘기 한 번씩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히로뽕하는 사람을 뽕쟁이 그쵸. 뽕쟁이하면서 약간 비하듯이 했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히로폰 그러니까 그 필로폰에 대해서 뭐. 우리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다면 그 히로뽕을 하면 과연 뭐 어떤 신체 변화가 생기나 네네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히로뽕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각성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성제 각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그래 각성 효과가 뛰어나니까 좀 젊을 때 잠도 안 오고 예를 들면 잠도 안 이틀에 오고 한 2-3시간만 자도 뭐 까딱 없는 거죠. 살도 빠지겠네요. 예. 대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대사 활동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활동 안 해도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도에 가만히 있어도 대사량이 증가되니까 저절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허기를 못 넣으니까 장이 안 배고픔을 먹게 모르고 되고, 모르고 그다음에 예. 영양 불균형도 오고. 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결국엔 말라깽이 인간처럼 이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봐야 보니까 메스버그라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뭐 그렇죠. 피로폰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몸이 도파민이 가렵죠. 분비가 되고 또 혈관이 축소가 되니까 몸이 가렵고 예. 그리고 환각과 환청이 들리니까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래서 예. 메스버그라 그래가지고 막 끓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끓어서 이게 막 온몸에 상처가 상처가 나고 그리고 또 예, 예. 메스마우스라 그래서 이 혈관이 되니까 잇몸이 그러니까 이가 치아가 다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중치도 생기기도 다 빠지고. 예예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심각하죠, 사실. 사실 이거 마약을 참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마약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호기심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또 누군가가 살짝 야 이거 해도 괜찮다 마약을 예. 막 해주고 하니까 뭐 그럼 피로 회복된다 하니까 뭐 먹었다가 한번 중독되면 계속 찾게 되는. 왜냐하면 마약 중독되면 그걸 끊었을 때 그 금단 증상을 못 그쵸. 견디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예, 거죠. 마약을 처음에 하는 그 접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지인 가까운 지인들이 뭐 네. 친구나 누가 야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아 나 요즘 너무 피곤해 아 나 요즘 다 요가 한번 볼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요즘 애들은 교수님 말대 호기심에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살 빠지는 약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맞습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을 가지고 투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1회를 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그런 도파민이라든지 흥분을 못 느끼니까 다음엔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용량을 자꾸 늘려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어떤 행복감 내지 기분을 느끼려면 용량을 점점 늘리지 않으면 그런 기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요. 의존성, 내성이 점점 세지게 되고 점점 중독돼 가는 거죠. 아마 필로폰의 가장 큰 위험성은 아마 그 금단 증상. 필로폰을 하다가 끊었을 때 그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험한 아마 부작용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로폰 그러니까 이 필로폰에 가장 급한 거는 급사를 한다더라고 급사 갑자기 막 혈압을 쫙 강제 올려가지고 고혈압 환자를 예 만든다 하더라고요. 200 이상으로 갑자기 예, 확 예, 예, 올리니까 예. 약간 뭐 혈관이 안 좋다가 혈액이 안 좋다가 이런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급사할 수 있죠. 그냥.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진대사를 예. 촉진시킨다 그래서 그 필로폰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눈동자가 남들보다 2배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막 돌아가고 막 이 말도 막 빨리 하고 쉽게 말하면 인지 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공부할 때 옛날에 1시간 걸리는 걸 30분 안에 끝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내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인지 능력이 엄청 강화되고 말씀하셨으면 뭐 눈도 더 팽 돌아가고 손도 빨라지고 발도 빨라지고 예 말도 빨라지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워드를 치면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데 예. 타타타타닥 이렇게 치는데 그런 정도로 빨라진다는 아, 거죠. 근데 또 이 방송 보고 아 그러면 또 호기심에 이게 정말 그래 볼까 그렇게 해서 왜 요즘 아이들이 뭐 성적이라든지 그거는 마약 할 때만 증상이 있고 그렇죠. 끊어지면은 끝나고 나면 마약 안 하게 되면 더 금방 좋아. 없어지기 때문에 더 큰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마약을 끊고 나버리면 예. 그 잠깐의 그러니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는 나락으로 지옥의 끝으로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뭐 0.03g의 보통 시중에 이거 뭐 판매 금액이 뭐 보통 예전에는 30만 원. 아 근데 이런데 지금 지금은 40만 50만 원 갈 겁니다. 아 필로폰이요? 그걸 어떻게 거기다 감당할 겁니까? 와 그래서 중독성도 문제지만 금전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예. 예전부터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자식도 팔고 와이프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판다는 걸 끊을 수가 없다라는 예, 거죠. 이 피로폰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기 때문에 또 싼 합성 마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펜타닐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40알에 몇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지금 심각한 펜타닐도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좀 싼 편이죠. 우리 의사 처방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걸 하게 되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에 그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같은 데서도 그렇죠. 많이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그 예.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대치동에서 그 학원가에 이 학원가에 그게 메스앰페타임 아닌가요? 음, 그거라는 공부 잘하는 약이다 네. 이렇게 해서 했던 걸로 살짝 좀 헷갈리는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약은 지금 하면 안 된다. 이 지금 이 필로폰이 국내 마약 사용이 1위죠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필로폰 사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이제 검거된 연을 보면 매년 증가해 왔는데 예. 작년에 이제 1년 동안에 예. 검거된 사람이 이제 2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예. 예. 그전엔 2022년까지는 뭐 17,000명, 그쵸. 18,000명인데 지금 2만 2, 3천 명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2만 명이 넘어서서 누적 인구로 한 세종시 인구만큼 우리가 마약 투약자가 있다. 야. 대한민국에 그 정도로 지금 늘고 있고 특히 또 이 중에서 이제 청소년들 10대 예. 10대 애들이 마약을 하는 인구가 늘어가지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000명이 넘는다. 그렇다고 1년 하더라고요. 동안 네. 1,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한 20배 가량 늘어났다 2만 하더라고요. 명에서 1,000명이니까 한 5% 정도? 5% 정도가 10대 애들이 지금 마약을 한다. 이거 위험한 일이죠. 그 얼마 전에 예. 그 전국 상수도 역학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이 필로폰 마약이 나왔다. 예. 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이 마약을 했는 네. 그게 나온 게 아니고 보통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변 소변으로 다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하수도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게 정말 심각성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하수 처리장을 정부에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예. 4가지 약물이 다 나왔다고 그랬죠. 예, 뭐 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예. 이제 필로폰이고. 예, 암페타민은 그다음에 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예. 그다음에 코카인, 그다음에 이제 엑스터시. 소위 MDMA 또는 도리도리 그렇죠. 약하는 도리도리. 그 예. MDMA 하는 코카인은 엑스터시. 코로 아, 흡입 테리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예전에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이렇게 쫙 놔두고 코로 쫙 흡입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코카인. 뭐 필로폰도 그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코카인도 그렇게 하죠. 코카인은 하면 단도적 이 코가 다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 예. 암페타인과 메스암페타인의 차이점이 메스암페타민 한마디로 이제 필로폰이니까 절대 어떤 나라에서도 제조, 판매, 유통, 소비, 투약이 아니죠. 완전히 금지되는 예.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것이 이제 메스암페타민이고 네. 암페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예.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일종인데 일종의 ADHD 환자한테 치료제용으로 쓰고 예. 있는 것이 암페타민이죠. 메틸 우리나라는 물론 페니데이트. 못 씁니다만은 미국 같은 외국에는 암페타민류를 ADHD 환자 치료용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약간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DH를 메틸페니데이트 이 약으로도 ADH 작용을 요걸 하게 되면 메틸페니데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허용하고 있죠. 그렇죠. 쓰고 허용하는데 있죠. ADH 근데 암페타민은 되지 쓰지 않고. 못하고 하고 의사가 처방을 안 해줍니다. 예, 그렇죠. 이제 ADH에 쓰고 있는 이 약을 쓰면 이제 얘들이 그 과잉 그거잖아요. 과잉 행동을 행동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 거기다가 억제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요거 좀 하는데 근데 이걸 또 공부 잘하는 약으로 변동을 시켜가지고 먹는 이런 경우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암페타임류는 복용자를 일시적으로 잠을 더 깨워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정신이 맑아지게 해주고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피곤함도 아주 단시간에 힘을 나게 해주고 심장 박독수를 증가시 혈압을 높이고 그러니까 요게 아까 메스암페타임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거는 예,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암페타민류는 하지 않다 의사 금지돼 그게 있죠. 예, 예, 금지돼 있죠. 아주 상당히 그죠.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도 사실 캐나다나 미국,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마 같은 경우도 합법화돼 음료 있죠. 합법 음료는 합법화돼 있지 있고 않습니까? 비범죄돼 그죠? 있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불법이고 의료용 대마만 약간 뭐 그렇죠. 허용하지만 일반적인 대마 소비자들은 대마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 모든 이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가 있는데 네, 네. 모든 마약은 양기배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양기배에서 맞아요. 아펜이 되고 양기배에서. 코카인이 되고 헤로인이 되고 네. 코카는 뭐 코카입에서 이제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참 그래서 참 사람들이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 어떤 거기에서 요즘 아이들이 보면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총장님 항상 하지만 인성 교육 그리고 혼자라는 이 외로움 그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다음에 좌지우지하지 않나. 학생들은 과도한 어떤 성적, 그렇죠. 이런 거 성적 위주, 그죠? 뭐 이런 거 요즘에 운동장 입시 위주, 뭐 요즘- 이런 어떤 과도한 경쟁, 그렇죠. 이런 걸 내가 적절히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런 데서 이제 빠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학교에서나 뭐 또 부모님도 그런 자식이 한두 밖에 없다는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밥상머리 교육도 없고 아 그렇죠. 뭐 이러다 인성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 혹시 이제 마약이 있으면 여기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뭐 학생들도 좀 있으려 생각합니다만 절대 해서 안 됩니다.
큰일 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약 범죄 우리가 저희들 마약 범죄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예, 예. 미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안 좋다 하지 마라 이러면 이제 혐오요법을 쓴다.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켄싱턴 네. 주의 좀비 마을 영화를 보여준다 이러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어이구 하고 놀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저걸 하면 진짜 저래 되겠나 이렇게 호기심에 손을 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또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는 물론 예방 교육도 필요하겠죠. 예,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된다면 그죠? 사회적으로 참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예. 입시 교육도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정말 정서 함양 교육 그죠? 인성 교육 그죠? 예. 뭐 이렇게 그 우리 이 어른들이 어른다운 어떤 모범을 보인다든가 그걸 통해서 애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 우리 기성세대의 임무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중이나 애들 중에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결손가정 있지 않습니까? 결손가정 그렇죠. 혼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애들이 자칫하면 자기의 신세를 조금 비관해서 예. 이런 유혹에 빠질 우려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사회적 예. 관심이 조금 더 그런 애들한테 높아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제가 어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논문에서 봤는데 예. 그 이제 그 조금 부유한 아동과 이제 가정이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저소득층 아동과 얘를 똑같이 이제 마약을 접했다 그러면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 하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이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게 왜 예를 들어 근데 이거 하는 대신에 뭐 엄마가 네 하고 싶은 거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 맞다나 그 교선 아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손을 미쳐 보지 못하는 이런 예. 그 아동들이 예,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마약 하신 분들이 이거는 질병이라 하더라고요. 질병. 그래서 예를 들어 무조건 범죄를 해서 검거를 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 있단 말이에요. 고혈압. 이게 예를 들어 고혈압을 비교하면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혈압을 낮추게 하게끔 이 마약도 못할 수 있게 단절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참 공감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경찰에 있으면 경찰에서는 마약 사범 검거한 데만 예, 집중하지 뭐 그쵸.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뭐 수사관 형사하면 하자면서 야 마약 사범 뭐 몇 명 잡아서 빨리 잡아와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실적을 따졌지만 예. 실제로 마약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검거가 최선의 예방이다. 이렇게 근거가 말은 최선의 하지만 재반이다.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우리 사단법인 예. 마약범죄 예방협회가 이런 교육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뭐 노드럭스 TV 같은 건 참 좋은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방송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예.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듭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검거가 예방이다. 그럼 저희들은 검거 이전에 하기 전에 예방이 교육이 중요하다. 우선이다. 예. 예, 그 미국 맞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잖아요. 인지 맞습니다. 교육을 계속해서 이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래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예. 보니까 학교에 이제 다른 걸로 강의일제 나가 보니까 네. 마약 예방 교육을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 이러더라고. 아, 예, 예. 누구한테 받았냐 이랬더니 보건교사한테 받았다 아, 예, 이러더라고.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또 그런데 보건교사한테 받긴 받았는데 보건교사들이 갖고 있는 마약에 관한 어떤 재반 지식이 굉장히 좀 빈약하다. 빈약하기 때문에 신종 마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도 뭐 교육청 학교 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퀄리티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 또 보건교사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이제 뭐 6월 20일부터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약범 예방 20일, 강사 29일. 교육도 하는데 네. 여기도 앞으로 우리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들도 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듣고 뭐 전수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전문교육을 들으면 우리가 나가서 강의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쵸. 또 교사가 또 간접적으로 또 학교에 상주하면서 예. 학생들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협회가 앞으로 할 일이 좀 많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학부모, 듭니다. 예, 특히 학부모도 좀 학부모들도 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지 뭐 약
같은 게 뭐 그냥 단순히 마약으로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뭐 많이 이렇게 있지 복잡하게 않습니까? 마약이 많은 줄 누가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부작이 이렇게 심한지 잘 모르죠. 아이고 여러 뭐 모르죠. 수십 수천 가지인데. 예, 사실은 마약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종 마약도 합성 많이 나오고, 마약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JWH 018 이런 뭐 네. 이상한 마약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얼마 전에 그 MDA 이 마약 책 보니까 마약 약이 알록달록한 것이 무슨 뭐 사탕도 아니고요. 장난 같습니까? 예, 애들이 이걸 보면 사탕 요즘 쿠키 마약도 있고요. 마약 이런 젤, 것들이 마약 많이 젤리, 뭐 대마 예, 젤리, 예, 대마 예. 쿠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니까 뭐 예. 이게 뭐 까자같이 이게 전혀 그렇죠, 그렇죠. 마약같이 베트남산 뭐 쿠키나 신종. 젤리 안에 마약 성분 넣어서 네. 이렇게 선물주도 주면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에 그 음료수에도 그 각성제 같은 거 넣고 어쨌든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마약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호기심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혹시 됩니다. 누가 이거 좋다고 남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뛰어놀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약 범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합시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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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시다.